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윈TV 미주뉴스입니다. 지난해 2차례 현장 답사를 마친 테러범이 1월 1일 신년맞이를 하는 군중 속으로 트럭을 돌진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십 명의 사상자를 냈고 범행에 사용된 트럭에서는 이슬람 국가의 깃발이 발견됐습니다. 보도에 김승재 기자입니다. 뉴올리언즈에서 새해 첫날 신년맞이 인파를 향해 차량을 돌진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낸 테러범이 범행 전 2차례 현장을 사전 답사하며 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P와 AFP 통신 등에 따르면 FBI는 5일 발표에서 텍사스 출신 테러범 삼수드딘 자바르가 지난해 10월 말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즈를 처음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1일 범행에 앞서 2달 전부터 현장을 답사한 것입니다. 그는 답사 당시 자전거를 타고 시내 번화가인 프렌치 쿼터를 돌아다니며 메타에서 제작한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채 주변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스마트 안경은 손을 사용하지 않고도 촬영이 가능한 웨어러블 IT 기기입니다. FBI는 자바르가 현장에서 전신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며 안경의 촬영 기능을 테스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의 방문 이후 1월 1일 번화가 버번 스트리트의 신년맞이 인파를 향해 트럭을 최고 속도로 돌진시켰습니다. 이 사건으로 15명이 사망하고 35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트럭에서는 이슬람 국가 IS의 깃발이 발견되었으며 테러범은 42세 퇴역 군인으로 확인됐습니다. FBI는 자바르가 2023년 6월 이집트 카이로에 11일간 머물렀고 7월에는 캐나다 온타리오를 사흘간 방문했던 점도 주목하며 그가 외국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이 방문이 이번 범행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추적 중입니다. 또한 테러범이 범행 몇 시간 전 소셜미디어에 IS에서 영감을 받은 영상을 게시한 정황이 포착돼 범행 동기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FBI 관계자는 그의 여행과 뉴올리언스 사건의 연관성을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며 범행 계획에 영향을 미친 배경과 동기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윈TV 뉴스 김승재입니다. 공화당 마이크 존슨이 하원 의장에 재선출됐습니다. 이번 선출로 공화당은 백악관에 이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며 주도권을 확고히 했습니다. 보도에 전성구 기자입니다. 미국 연방 하원의 다수당인 공화당이 마이크 존슨 의원을 제119대 의회의 하원 의장으로 다시 선출했습니다. 존슨 의장은 1차 투표에서 과반인 218표를 확보하며 재선에 성공했고 공화당 내 분열을 최소화했습니다. 119대 의회 하원 의장 선출 투표에서 존슨 의장은 218표를 얻어 과반을 넘겼습니다.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215표를, 공화당의 톰 에머 의원은 1표를 얻었습니다. 투표 초반 공화당 내 강경파 의원 일부가 다른 후보를 지지하며 존슨 의장은 과반에 미치지 못했지만 투표 중 노먼과 셀프 의원 등 반대 입장을 보이던 의원 2명을 설득하며 필요한 표를 확보했습니다. 공화당 내 이탈표가 많을 경우 하원 의장 선출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신속히 선출된 것입니다. 이번 선출로 공화당은 백악관에 이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며 정책 주도권을 확고히 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인증하는 6일 상하원 합동회의와 부채 한도 상향 논의 같은 주요 현안에서 안정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전망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투표 직전 SNS를 통해 존슨 의장에게 행운을 빌며 지지를 보냈습니다. 의장 선출 이후에는 마이크 존슨은 훌륭한 의장이 될 것이며 그의 리더십으로 미국이 더 나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미국민은 상식과 리더십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이제 그 시간이 왔고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위대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상황에서 존슨 의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공약을 입법화하고 부채 한도 문제와 같은 복잡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윈TV 뉴스 전성구입니다. 계속된 지지율 하락으로 저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가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심영재 기자입니다. 저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가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지난 6일 트루도 캐나다 총리는 새 총리가 선출되는 3월 24일까지 의회가 정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캐나다 역사상 가장 긴 기간 동안 의회가 마비됐다면서 오늘 아침 나는 총독에게 새 의회 회기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 나라를 위해 싸웠으며 총리로서 매일 아침 일어나면 캐나다인들의 관대함 결단력에서 영감을 받아왔다고 전했습니다. 트루도 총리는 이어 우리는 팬데믹 기간 동안 서로를 도왔고 우크라이나와 우리의 민주주의를 굳건히 지키며 기후변화에 맞서 싸우며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뭉쳤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리도는 새 지도자가 선출될 때까지 관리인 자격으로 총리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저스틴 트리도 총리는 피에르 엘리엇 트리도 전 캐나다 총리의 장남입니다. 그는 2008년 의회에 진출하면서 처음 정계에 입문한 후 5년 뒤 자유당 대표로 선출됐습니다. 2015년에는 반보수당을 표방하며 선거운동을 펼친 끝에 10월 선거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며 총리직에 올랐습니다. 트리도는 글로벌 무대에서 진보적 가치를 내세우며 자신을 브랜드화하여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는 2019년과 2021년 총선에서 연이어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흑인 얼굴을 한 옛 사진이 공개되면서 인종차별이란 비난을 받았고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백신 의무화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표출되는 등 정치적 좌절을 겪은 후 지지율이 계속 하락세를 겪었습니다. 이후 미국의 트럼프 당선인이 관세 위협을 쏟아내고 그의 전 정치적 동지이자 재무장관인 크리스티아 프리랜드가 갑작스럽게 사임한 후 계속된 지지율 하락으로 총리직 사임에 이르게 됐습니다. 뉴욕의 키즈클럽 유치원에서 대체교사가 유아들에게 다양한 성 정체성을 알리는 책을 읽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책 내용이 자녀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보도에 김승재 기자입니다. 뉴욕 맨하튼 어퍼 웨스트 사이드에 위치한 뉴욕 키즈클럽 유치원에서 대체교사가 젠더 정체성을 다룬 책을 읽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논란의 중심은 대체교사가 만 3, 4세 유아 16명에게 테레사 손의 It Feels Good to Be Yourself를 읽어준 사건입니다. 이 책은 젠더 정체성을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며 다양한 성 정체성을 받아들이도록 돕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 학부모는 아이들이 자신의 신체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시기에 이런 내용을 다루는 것은 너무 이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책 내용이 자녀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부모들은 자녀들이 집에서 질문을 쏟아내는 것을 보고 이 주제가 유아들에게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측은 모든 어린이가 나이와 발달 수준에 맞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향후 부모와의 사전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수업 자료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윈티비 뉴스 김승재입니다. 펜실베니아에서 수백 마리의 새떼가 하늘에서 떨어져 죽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원인은 조류독감 바이러스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조류독감은 공기를 통해 감염되며 감염된 비말이 호흡기로 유입되거나 눈, 코, 입을 통해 전파됩니다. 전성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펜실베니아에서 수백 마리의 새가 하늘에서 떨어져 죽는 장면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원인은 미국 전역의 가금류와 유제품 농장을 황폐화시키고 간헐적으로 사람에게까지 전염되고 있는 H5N1 조류독감 바이러스로 추정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포코노 지역의 한 야생동물 보호 비영리 단체는 여러 마리의 흰 기러기가 바이러스의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포코노 야생동물센터의 공동이사인 자닌 텐크레디는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하늘에서 새가 떨어진 것을 목격했다고 보고했다며 이 바이러스는 신경학적으로 새를 마비시켜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들어 나무나 집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텐크레디는 최근 며칠간 팀이 검진한 35마리의 흰 기러기 모두가 H5N1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로 영향을 받은 새의 수는 수천 마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지 주민들에게는 죽은 새나 살아있는 새와 접촉하지 말고 애완동물이 물가나 시체에 가까이 가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현재까지 펜실베니아에서 인간 감염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다른 10개의 주에서 감염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인간 감염 37건이 보고되면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바이러스가 돌연변이를 통해 인간에게 더 쉽게 전염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CDC는 루이지애나 중증 환자와 관련된 바이러스를 분석한 결과 감염된 가축에서 발견되지 않은 돌연변이가 환자의 체내에서 발생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이 돌연변이는 바이러스의 전반적인 조류적 특성을 크게 변화시키지는 않았으며 여전히 새를 주로 감염시키는 특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텐크레디는 감염된 새들이 도착 즉시 안락사 처리되고 있으며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나사렛 지역의 한 채석장에서 수백 마리의 죽은 새를 발견했으며 실제 영향을 받은 새의 수는 아마 수천 마리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조류독감은 공기를 통해 감염되며 감염된 비말이 호흡기로 유입되거나 입, 눈, 코를 통해 전파됩니다.
가축과 농가에 미치는 경제적 피해는 막대하며 감염된 가축을 도태시키면서 식료품 공급 감소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윈티비 뉴스 전성구입니다. 호주 멜번에서 이륙하던 중 여객기에 바퀴 2개가 터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여객기에 타고 있던 승객 289명 모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심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주 멜버른 공항에서 이륙하던 에티하드 항공 여객기 바퀴가 터지면서 여객기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이 사고로 멜버른 공항 활주로 하나가 폐쇄되면서 연쇄지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6일 호주 ABC 방송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40분께 멜버른 공항에서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공항으로 가려던 에티하드 항공 EY461편 항공기가 이륙 도중 바퀴 2개가 터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비행기는 이륙을 위해 약 시속 300km 속도로 활주로를 달리던 중이었습니다. 다행히 이륙 직전 기장이 비상 브레이크를 밟아 비행기는 멈춰섰고 여객기에 타고 있던 승객 289명도 모두 무사했습니다. 멜버른 공항 측은 화재를 막기 위해 소방용 거품을 사용했으며 여객기 운항이 중단됐지만 승객 전원이 안전하게 항공기에서 내려 터미널로 돌아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항공기는 타이어가 망가지면서 견인할 수 없어 활주로에 남았고 멜버른 공항 활주로 2개 중 1개가 폐쇄됐습니다. 이 때문에 멜버른 공항에서 이착륙하는 항공기들이 1개의 활주로만 이용해야 했고 여러 항공편이 지연됐습니다. 공항 측은 취소된 항공편이 없지만 일부 항공편에 차질이 발생했다며 일부 항공기는 연료가 부족한 상태로 출발해 목적지까지 가는 도중에 내려 연료를 보급해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항 측은 또한 사고 항공기가 활주로에서 정비받은 뒤 견인됐고 활주로 점검 후 이날 오전 8시께 활주로가 다시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여객기는 보잉 787-9 드림라이더 항공기입니다. 제주항공 참사 여객기인 보잉 737-800과는 다른 기종이지만 같은 보잉사 항공기입니다. 코스코에서 판매된 감기약이 이물질 오염 가능성으로 리콜됐습니다. 코스코 일부 지점에서 판매된 감기약이 오염 가능성으로 리콜됐습니다. L&K 인터내셔널은 컬크랜드 브랜드의 감기약 캡슐 제품을 회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은 초기 검사에서 이물질 오염 가능성으로 거부되었으나 실수로 유통됐습니다. 리콜 대상은 2024년 10월 30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판매된 로트 넘버 P14008로 표기된 제품입니다. 중서부와 남동부 일부 지점에서 판매됐으며 구매자는 코스코에 반품하면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시카고 로컬 뉴스입니다. 시카고 남부에서 경찰을 향해 총을 발사한 17세 소년 2명이 체포됐습니다. 지난 5일 밤 시카고 남부에서 발생한 소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향해 총격이 가해졌으나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사건은 오후 7시 30분경 사우스 콜스 애비뉴 8200블록에서 발생했으며 현장에 있던 한 명이 경찰을 향해 총을 발사했습니다. 용의자들은 도주를 시도했으나 17세 소년 2명이 체포되었고 경찰은 2자루의 총기를 회수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총격에 응사하지 않았으며 현재 이지구 형사들이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 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